현대식 무기 체계로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미사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곰 미사일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베이스가 된 게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나이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된 시점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단종이 되고 앞으로의 그 어떤 부품 조달 이런 게 살짝 걱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좀 지대지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지만 멀리 떨어지는 적의 지상 목표를 사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전파를 표적적으로 쏘면은 그 전파를 따라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표적 지역에 대한 정확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대지로 쓸 때는. 사실 지대공으로 쓸 때는 그렇게 명중률이 높은 미사일은 아니에요. 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베이스로 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곰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1978년 9월 유도탄 종합시험기지에서는 우리 기술진이 그동안 개발을 거듭해온 각종 지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보라, 저 거세게 뿜어내는 불기둥, 이 얼마나 장한 순간인가. 저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 그것은 민족 중흥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우리들의 결의요 함성이다. 이게 지금 백곰을 개발하게 된 경위도 이제 북한이 점점 뭐 프로그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같은 어떤 탄도미사일 획득을 자꾸 획책을 하니까 우리도 대항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아마 1971년에 대통령으로부터 개발 지시를 받아서 개발이 진행되고 78년에 국군하는 행사에 일반 공개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거리 180km에 탄두 중량 1000파운드 이렇게 잡혔어요. 사실 이게 바로 딱 이 백곰의 성능인데, 미국이 아니 내가 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티격태격을 하다가 아 좋아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봐줄게라고 한 게 그 백곰의 성능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있는 거를 뺏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뭐 사실 그 정도 사거리면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사일 확산 방지 조약 이거에도 위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300km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래 니네 그 자체 방위권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허용해 주겠지만 더 센 건 만들지 마라. 어떤 이런 차원에서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양산이 안 됩니다. 1979년, 80년 사이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죠. 그러고 나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단 백곰 사업이 취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백곰 자체는 양산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만 맥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83년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죠. 그러면서 5공화국 정권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이거 북한 상대로 우리도 어떤 자체적인 타격력이 역시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백곰을 개발했던 노하우를 어느 정도 기초로 삼아가지고 현무1 지대지 미사일을 만듭니다. 근데 현무 같은 경우 물론 똑같진 않지만 백곰하고 외관상으로 상당히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백곰의 개량형이고, 또 한마디로 백곰의 현대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백곰보다 좀 더 명중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78년에 저희가 백곰을 개발했을 때가 전 세계 탄도탄 개발에서 7번째입니다. 북한보다 당연히 빨리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족쇄로 잡혔던 게 미사일 지침입니다. 미측하고 있던 미사일 가이드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는 180km, 탄두 500km를 넘으면 안 돼. 그게 뭐 상당히 오랫동안, 저 머릿속에는 이도탄은 180km가 그냥 그 당시 항상 빌도탄 180km밖에 안 돼. 그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거리를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돼서 뭘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은 상당히 누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지침이 바뀌면서 300km, 뭐 800km, 2021년에는 이제 제한이 없어지면서 근래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시면 현무3, 현무4, 현무5가 나오는데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동안에 개발된 이제 기술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요. 그 지침이 해제되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각종 연구 개발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발 그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800kg, 500kg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에 어떤 기술적인 도약이 생겼고 2000년도부터는 이제 부흥 시기로 와서 지금은 상당히 정점에 와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무기에 관한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러시아 무기를 많이 들여왔다라는 그 시대에 얽힌 이야기들이 꽤 많이 여러 가지 무기에 서려 있는 편인데요. 듣자 하니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도 불곰 사업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정말로 있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불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곰 사업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불에 나는 공기 부양정, 그다음에 휴대용 대공유도탄, 그다음에 미스크라는 또 항공모함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물자적인 측면에서는 받아왔지만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별도 활용은 없고 별도의 제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